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날씨가 추운 것 같아요. 저희도 지난 금요일, 토요일 그 천안에서 1박 2일 세미나 PMC를 진행을 했는데 정말 지금은 부산에서 지내고 있는데 오랜만에 한방눈을 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정말 하얗고 여러분들의 멤버십도 쌓이는 눈처럼 소복소복 쌓이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의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사업을 하고 저 또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유니스티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에 유니스티를 만났을 때 단순했습니다. 돈 벌고 싶었고 알아보니 유니스티 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니스티 사업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 벌어서 뭐 할 거니?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없어서 못 해주는 그런 부모 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꿈인 전 세계에 네 발자국을 찍고 싶다라는 이 두 가지의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에서 매우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한계를 알게 됐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내려올 일밖에 없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저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조금 슬펐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9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 사실은 물려받은 유산도 없고 특별한 재능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계속 알아보다 보니까 유니스티가 기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면밀하게 검토해 봤어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 일이 비전이 있는 일인지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일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본 후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결정을 한 시기가 언제였냐면 이때였었어요. 유니티가 정말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였었습니다. 그 초입에 시작을 했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진짜 요즘에 하시는 우리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시거나 사업을 진행 중인 우리 사장님들은 성장도 매우 빨리 하고 계시지만 진짜 좋은 타이밍에 사업을 하시는 것을 일단 첫 번째 감사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때 많은 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저에게 이 비즈니스를 전달해 주신 업라인 6명도 다 사업을 그만두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사업을 할 때 뭐 특별한 자신감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노력하면 이 안에서 분명히 성공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전달해 준 선배들도 다 떠나고 그렇게 많던 멤버십이 쑥쑥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더러 겁은 한번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하겠다고 직장 때려치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 아직 성공 안 했는데 유니스티 철수하면 어떡하지? 회사 없어지면 어떡하지? 더러 겁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일 알아보실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미팅에 더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저라도 있어야지 유니티가 철수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진성 대표님이 그런 저를 보게 되신 것 같습니다. 정말 평상시에는 처음 유니스티를 만났을 때 이진성 대표님을 뵀을 적에는 이미 성공자셨고 저분이 내 이름이나 알까 하는 그런 엄청난 저하고의 그런 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선배 사장님들이 다 떠나고 저 혼자 꼬물꼬물 마미란 대표님이랑 왔다 갔다 하시니까 안쓰러우셨는지 아니면 성공자를 알아보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리고 저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우려고 할 때 스승이 나타나고 그 스승과 함께 인연을 맺다 보면 분명히 성공자 클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사업 시작하면서 열심히 했고 사업 또한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품 키포인트로 인해서 제가 인사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품 키포인트 그 CD라든지 그 탭을 통해서 많이 공부했다라는 인사를 요즘도 더러더러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저는 제품 좋아서 사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강에 관심도 별로 없었고 돈 벌려고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유니시티에서 주력 아이템이 건강식품이니까 나한테 맞는 것을 선택을 해서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완전 대박 좋지 않습니까? 유니시 제품. 저 생리통으로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유니티 제품 먹고 한 달 만에 깨끗하게 개선이 됐어요. 저희 아이는 아토피가 엄청 심했었는데 한 달 만에 아토피가 좋아지는 놀라운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뚜껑이 날아갔겠죠.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미팅에는 계속 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멤버십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진성 대표님한테 제가 1년 6개월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카운셀링을 제가 받았냐면 열심히 하는데 매출도 늘어나질 않고 이상하게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스폰서님이었으니까 스폰서님 제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왜 사업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합니다. 그때 이진성 대표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사업 설명을 하세요. 이 한마디였어요. 사업 설명을 하면 멤버가 늘어나고 멤버가 늘어나면 매출은 상승합니다. 사업 설명을 하면 일시적으로 매출은 줄어들 수가 있지만 사업 설명을 해서 멤버가 쌓이게 되면 반드시 매출은 상승하게 됩니다. 딱 방향을 설정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무조건 사업 설명이었어요. 소비자를 만나도 사업 설명이고 매일매일 사업 설명을 어디 가서 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말씀이 맞으셨어요. 사업 설명을 하니까 멤버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제 후원을 받았고 그래서 찾게 된 파트너가 이제 마미란 대표님은 저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박사희 대표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2007년도에 홍천에서 이은지 대표님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홍천에서 이어핸드 파티를 했어요. 회사 주최로 해서 그때 디렉 이상만 참석을 할 수 있었고 김도훈 대표님은 이때 당시에 이매니저셨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마미란 대표님이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배우자께서 남편께서 반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하룻밤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진성 대표님하고 요 멤버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제가 한번 잘 나가는 사람들을 잘 나가고 성장하는 사람들을 유심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보니까 팀워크가 매우 좋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2007년도에 홍천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하나 목표를 설정하고 옵니다. 나도 팀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팀은 반드시 이기는 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기는 팀을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그러면 그 팀워크를 만드는 데는요. 이벤트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잘 나가는 팀들 보면 굉장히 밝고 이벤트, 만나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분위기의 팀들이 잘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때 그랬어요. 요즘은 리더십 트릭 가면은 워낙 많은 인원들이 가니까 이벤트 팀이 붙어서 정말 멋진 그런 그 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환경도 열악하고 회사도 사실은 또 어렵고 그리고 그 여행 참석 인원도 작아서 우리가 가서 장기 자랑을 하면서 이벤트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장기 자랑을 해서 저희가 한 3년 동안은 계속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신이 났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드디어 저희가 노바디 공연 팀 만들어서 태국 글로벌 컨벤션에서 완전히 슈퍼스타로 무대를 장악했던 그런 팀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팀워크가 만들어지니까 어때요? 성장은 금방 급속도로 됩니다. 눈이 뭉치는 것이 힘들지 뭉치고 나서 그것이 굴러가기 시작을 하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팀을 만드는데 이기는 팀을 만드는데 3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의 속도는 엄청난 속도로 가속도가 붙습니다. 2010년도에 PD
그리고 2012년도에는 루비, 2014년도에 다이아몬드, 그리고 2016년도에 더블 다이아몬드. 글로벌 컨벤션 GLRC 무대가 그때 당시에는 2년 주기로 있었고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주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에 팀을 먼저 만드는데 집중해 보시고, 그리고 그 팀워크를 만드는, 이기는 팀을 만드는 데 집중하신다면, 그리고 개인의 목표를 글로벌 컨벤션 그리고 GLRC 무대에 집중해 보신다라면 아주 재밌는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고난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팀도 이제 PMC를 진행하고 PMC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다이아몬드와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적인 궁금증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세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인터뷰 굉장히 한 1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공통 질문들이 있어요. PMC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러면 공통 질문이 뭐냐면 사업을 하다가 힘든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 질문은 항상 공통 사항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질문을 해봤어요. 그럼 나한테 진짜 어떤 게 힘들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힘들다라는 말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힘든다라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할 때 그때 힘이 들어요. 근데 이 사업은 비전 있는 일이고 열심히 하면 재밌는 일인데 힘든 일은 없어요. 그런데 힘에 부치기는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부침이 있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저희도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 아끼려고 점심을 건너뛴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원거리 후원할 때 기름값이 없어서 적금을 해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이 나이가 어렸을 때 시작을 했는데 그 아이들을 챙겨주지 못해서 마음 아픈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침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정신적으로 아니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PMC 하시는 분들에게 힘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데 그건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사업을 하면서 부침이 부침은 종종 누구나가 다 있게 됩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사업을 하면서 부침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침이 있었을 때요.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제 자신이 강해지고 집중력이 더 이제 생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부침을 내가 피해가거나 두려워해서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부침에 맞서서 제가 문제 해결 방법을 업라인 대표님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노력을 했을 때 반드시 길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부침은 있습니다. 항상 어려운 상황은 그것이 어떤 종류가 됐든지 간에 개개인이 있어요. 그럴 때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은 테러로 인해서 이제 무너진 건물 뉴욕의 쌍둥이 빌딩입니다. 쌍둥이 빌딩이에요. 110층 높이의 빌딩 간 사이가 42m입니다. 화창한 날에도 풍속이 100m가 되는 곳이 이 쌍둥이 빌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쌍둥이 빌딩에 옥상에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와 여기를 외주를 연결해 놓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필요하거나 만약에 내가 무엇이 필요할 때 이쪽에서 이쪽 100억 예를 들어서 100억이 필요하다 했을 때 이쪽에 돈을 100억을 주고 이쪽 이 외나무 그 외주를 건너오면 100억을 주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다라면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한다라면 여기를 건너오실 분이 있으십니까? 밑에 안전장치 하나도 없이 이 길을 건너오면 100억을 주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건너오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생명하고 돈하고는 절대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이 자리에서 테러범이 여러분들의 아이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만약에 이 길을 건너오지 않는다라면 총으로 이 아이를 쏴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한다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전부 다 1초도 생각하지 않고 건너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상황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달라집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 그리고 부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이 끝에, 이 옥상의 끝에 내 아이의 머리에 총구가 겨누고 있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이 비즈니스에서 해내지 못할 건 단 하나 한 가지도 없다라고 저 정말 단언컨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면 성공의 이런 트로피가 있습니다. 이런 멋진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또 돈을 아끼려고 점심도 못 먹던 제가 정말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 식사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금 매우 재미있는 사연이 있는데요.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이진성 대표님, 저도 어려웠지만 초창기에 이진성 대표님 진짜 어려우셨거든요. 그런데 부산으로 후원을 오시면 정말 항상 파트너 밥을, 또 제 밥을, 식사값을 항상 본인이 부담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철도 모르고 그냥 업라인에 사주는가 보다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그냥 사주시는가 보다 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돈이 진짜 없으셨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뒤에 저는 이진성 대표님이랑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항상 밥 먹자 하면, 지금도 그게 습관이 돼요. 저 밥 먹자 하면, 그 대표님 저 밥 먹었습니다 하고, 저 약속 있습니다 하고, 지금도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자리를 피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그게 벗어났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번에 이제 그 이진성 대표님이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이렇게 저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제가 밥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성공의 트로피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성우 그리고 우리 신재혁 대표님 더블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김서희 대표님이 어떻게 밥을 다 사달라는 소리를 하냐면서 덕분에 우리 밥 먹었다면서 해서 맛있는 곳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팀이 있고요. 그런 이런 멋진 성공자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인주 대표님하고 20년 세월이 지났지만 진짜 좋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성공자 클럽에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내 주변이 바뀌는 그런 순간이 성공의 트로피의 가장 큰 수혜라 이제 그 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골프 여행을 또 저도 이제 일가를 이뤄서 저희 팀 루비 다이아몬드들하고 추운 겨울날 지지난주에 세부에 가서 골프를 치고 왔어요.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 이제 그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드레스 턱시도 입고 사실은 살면서 이렇게 경험할 일이 유니티가 아니면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멋진 그런 파티 문화를 즐길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기분 좋았던 건 저희 남편이 오랜 직장 생활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된 다음에 직장을 때려치고 나올 수 있는, 그것도 자기 생일에 자기 생일 선물로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유니티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이 원하는 대로 이제 바라는 대로 큰 아이는 유럽에서 유학을 하고 왔고 작은 아이는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입니다. 이렇게 성공을 한 다음에 가족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니티는 일이 여행이고 여행이 일이지 않습니까? 유니티라면 무조건 여행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행을 가고 그리고 오로라를 보고 오고 그 다음에 가장 성공의 그랑프리, 저 자신에게 주는 성공의 그랑프리라고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산티아고 800km 두 달 동안 이 길을 완주하고 왔습니다. 유니티가 준 선물이에요. 첫 번째, 유니티 직업병이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800km를 완주하는 데는 건강이 허락되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탑에 완벽한 시스템이 있으니까 시간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의 귀국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성공자 친구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멋진 일입니다. 이렇게 산티아고를 갔다 왔고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사랑하는 아이하고 같이 갔다 와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본래 고난이란 건 함께 겪었을 때 더 끈끈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여행을 가더라도 그 안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고 그것을 함께 해쳤을 때 훨씬 더 돈독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을 해서 우리 마메란 대표님, 또 이은주 대표님, 그리고 이진성 대표님, 저희가 아무도 없을 때 다 떠나갈 때 오롯이 똘똘 뭉쳐서 그 고난과 역경을 헤쳐왔기 때문에 지금의 유탑이 멋진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딸아이와 함께 진짜 좋은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여행이 저에게는 성공의 그랑프리라고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행복한 동행이에요. 누구나 혼자 시작을 합니다. 2002년도에 저도 PMC, 이때 월드컵이 한참일 때 PMC를 받았고 저 이 사업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저로부터 나온 억대 연봉자 성공자 클럽이 이렇게 많이 늘었고 그리고 2022년 3억대 다이아몬드 성공자 클럽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유니스탑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3년 동안 그리고 이런 작은 나눔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제가 3년 동안 길을 헤매일 때 이진성 대표님의 그 방향 한마디, 그 점검과 카운셀링을 통해서 길을 찾았고 성공자 클럽에 들어왔듯이 여기 계신 분들도 유니스티는 되는 사업이고 제가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는 그 뒷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잘 정하셔서 꼭 성공자 클럽으로 입성하시길 바라면서 저의 이제 하우 유니스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8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꿈, 목표 설정, 그리고 결단 결의 명단 작성. 이거는 사업의 준비기입니다. 사업을 준비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사업 설명 한두 번 듣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업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사업 준비를 잘 해야 사업 진행 또한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 진행이죠. 올바른 초청과 만남, 그리고 사업 설명, 후속 조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액션편이죠.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사업을 점검하고 그 점검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그것이 복제됐을 때 정말 타임프리 그리고 머니프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공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 너무 쉽습니다. 할 게 없는 게 이 사업이에요. 내가 프랜차이즈 오너가 되고 나와 같은 프랜차이즈 파트너 3명을 찾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안의 핵심은 시간 복제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길을 잃었던 것도 저는 사업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직장 다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했고 성실하게 진행을 했어요. 하지만 성공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타이밍적인 것도 있지만 길 방향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을 선배 사장님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냥 그 어떻게 해야 멤버십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분들도 몰랐던 거죠.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안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에게는 운이 닿아서 이진성 대표님이란 멋진 분을 제가 이제 그 업라인으로 함께 사업을 하게 됐고 시간 복제 시스템 가동되는 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카운셀링. 셀프 체크리스트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보세요. 비즈니스 몇 명에게 알렸는지 하나도 알리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비즈니스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이 사업을 제안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알리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열심히 알리고 있는데 제품을 몇 명이 먹고 있는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알리기만 해요. 하루에 몇 명을 만나서 유니스티 명함을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탈로그를 줬습니다. 했는데 몇 명 먹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을 먹고 있는 소비자가 많이 있는데 오토식 가입 회원이 몇 명인가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복제 시스템이 가동해야 되고 내 시간을 어떻게 쓰냐 그것이 축적돼야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소비자 일회성 먹고 내가 영업 먹는 사람을
많은데 오토식 가입 회원이 없다. 그것은 뭐냐면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토식 가입 회원이 몇 명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소비자들을 미팅에 몇 명을 초대하는가. 열심히는 다니고 있는데 항상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팅 초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팅을 초대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없네요. 파트너가 몇 명인가? 나와 같이 시간 복제가 가동하고 있는 파트너가 몇 명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 비즈니스를 알리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상처를 많이 받는지, 비전을 모르면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이 비즈니스 철저하게 알아봤어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 사업은 되는 사업이라는 확신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한 번도 거절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상대가 거절 같은 반응이 있을 때 뭐냐면 아직 이 사람의 타이밍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그것이 기분 나쁜 거나 상처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전을 모르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 비즈니스를 전달했을 때 두렵거나 그 사람의 거절에 상처로 내가 이제 조금 힘들어진다면 아직까지 여러분들 비전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려면 이 사업에 대한 비전, 남이 모르는 비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Y 유니티를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핑계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자 그러면 이 핑계,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나는 아이가 없어요. 미팅 가자 하면 시간이 없어요. 늘 핑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핑계와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는 눈을 뭉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꿈을 리스트업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 한 해 동안에 내가 아이에게 없어서 못 해주는 그런 가슴 아픈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에게 해줄 수 없어서 해드릴 수 없어서 마음 시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작은 것들, 작은 목표부터 기한을 정해서 쪼개서 나누어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핑계나 탓이 나오지 않습니다. 작은 성공이 모여서 큰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는 아주 단순합니다. 성공은 매 순간 옳은 선택을 한 것이 성공이고 실패는 매 순간 판단 미스를 했을 때 실패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단이 되지 않은 경우 아직도 내가 미팅을 참석해야 될 때 아니면 이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핑계나 탓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행동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완벽해져야 나간다고 합니다. 맨날 공부만 하고 있어요. 매일 책 읽고 매일 미팅 오고 하는데 행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요. 부자의 5가지 비밀이라든지 복제의 기술 같은 책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룹에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일단 시작하고 완벽해지자예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큰 나에게 지혜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교육이 된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 세 번째 행동이 부족한 경우에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파트너와 갈등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제일 골치 아픈 문제예요. 열심히들 합니다. 다 꿈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다툼이 있고 항상 시끌벅적합니다. 물론 조용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나 이 갈등이 많은 경우도 문제예요. 멤버십이 쌓이는 비결 간단하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많고 떠나는 사람이 적으면 멤버십은 쌓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파트너와 갈등, 업라인과 갈등이 생길 경우에 리더십 관련 책을 통해서 스스로 나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열심히 하는데 파트너가 없습니다. 명단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는 비즈니스 할 때 항상 레벨업을 하세요.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세요라고 늘 우리 이제 카운셀링 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보면은요, 항상 편한 사람 찾아다니세요. 내 말 들어줄 사람. 그런데 비즈니스를 정말 비즈니스답게 하려면은요, 내가 CEO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 임직원으로 내 회사에 들어와야
그 회사가 발전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단,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말하기 편한 사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려운 사람, 내가 만나면 불편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안목이 넓어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거절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내가 누군가에게 만났을 때 편안한 사람을 매일 만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는 카운셀링 자세입니다. 파트너의 자세가 있습니다. 카운셀링은 비즈니스 상담이나 갈등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간혹가다 개인적인 문제, 부부싸움 했던 문제, 시부모의 고부 갈등 문제, 그 다음에 돈이 없는 문제, 개인적인 문제나 사생활,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소연까지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나 사생활, 하소연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건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업라인도 사업하는 사업자예요. 항상 좋은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해결 그 업라인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거는 올바른 그런 비즈니스 상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평소 연락이 없다가 아쉬울 때 부탁할 때 스폰서를 찾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파트너가 무섭지 않겠습니까? 전화 오면 겁나는 파트너 있지 않으세요? 저는 비즈니스 진행할 때 어떤 분 전화 오면 겁부터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안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수시로 이제 카운셀링은 자주자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폰서의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파트너로 시작을 하지만 언제까지 파트너 있으면은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파트너이지만 또 누군가의 스폰서가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파트너가 왔을 때 그리고 나한테 카운셀링을 했을 때 첫 번째 끝까지 듣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 허리를 자른다던가 반말을 한다던가 자기 자랑을 한다던가 막연해 그리고 항상 나는 이랬는데 파트너의 말문을 닫게 하는 그런 업라인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편안하게 비즈니스의 상황이라든가 본인의 문제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끝까지 듣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달라요. 경청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을 배려하고 고려해서 그 사람에게 대안을 줄 수 있는 그 자세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청 굉장히 중요한 스폰서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스폰서 자세 중에서는 특히 가장 중요한 마무리가 있는데 그 마무리는 격려하고 인정하고 대한 용기를 주고 마무리해야 돼요. 항상 헤어질 적에는 비전과 그리고 희망과 그런 희망을 갖고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그 다음번이 사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카운셀링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머리를 맞댔을 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것처럼 서로 머리를 맞댔을 때 좋은 해결 방법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이 나온다는 거 꼭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할 것인가. 비즈니스 요즘엔 엄청나게 또 빠른 속도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코드 스폰서 나하고 이 코드가 연결된 스폰서가 코드 스폰서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스폰서는 나를 직접적으로 후원해주는 스폰서가 비즈니스 스폰서예요. 그다음에 멘토 스폰서는 내가 이제 가야 할 방향을 안내해주는 그런 스폰서가 멘토 스폰서죠. 이 중에서 나는 카운셀링 주로 비즈니스 스폰서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 비즈니스 스폰서란 어떤 스폰서냐?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비즈니스 스폰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다 떠는 관계밖에 되지 않아요. 카운셀링이라는 것은 함께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방법을 찾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스폰서는
나보다 직급이 높은 업라인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직급이 같다라는 것은 마인드가 같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성장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카운셀링 수다를 떠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즈니스 성장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PD 이상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 프랜차이즈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그리고 세계 프랜차이즈가 가동되고 있는 그 업라인하고 비즈니스 이제 카운셀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정해진 한 사람하고만 해야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하고만 자꾸 하려고 얘기해요. 이 사람한테 똑같은 내용을 이 사람한테 얘기해보고 저 업라인한테 얘기해보고 업라인이 많을수록 방향이 헷갈리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해진 한 사람, 처음에 내가 비즈니스 스폰서로 정한 그분하고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함께 관계가 좋아졌을 때 그 외 업라인하고의 관계 또한 맞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여기저기 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해진 한 사람하고만 한다라는 거, 그리고 같은 위치에 가면 그보다 더 위에 업라인으로 가서 카운셀링 하면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 카운셀링 횟수입니다. 얼마나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시도 때때로 전화하거나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매너가 아닙니다. 카운셀링은 시작부터 3개월, 디렉까지는요, 매일 전화하고 카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적인 친밀감,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상사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매일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났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매일매일 전화나 카톡으로 사업적인 친밀감, 서로서로의 상황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대면 미팅을 통해서 방향, 그달의 목표라든지 그 다음 주에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렉과 S디렉, E디렉은요. 매일매일 업라인한테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주 2회 전화를 하고 대면 상담 월 1회,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무엇을 할 건지, 그리고 팀을 어떻게 이끌고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PD클럽 이상은 월 1회 전화 상담만 해도 됩니다. 굳이 서로가 바쁜데 매일매일 만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월 2회, 1회라도 왜 업라인 다이아몬드 대표님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꼭 하시길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카운셀링 횟수, 상담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순성 대표님하고 그렇게 카운셀링을 자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비즈니스 스폰서가 아니셨고 처음에 멘토 스폰서셨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여기저기 치고 깨지고 온갖 시행착오 끝에 만났기 때문에 굳이 카운셀링을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한 번씩 막힐 때마다 그룹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혼자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면서 그 얘기 한번 같이 먹는 것만으로도 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라인 대표님들하고는 자주자주 만나서 여러분들이 요청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청하셔서 상담을 이제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입니다. 내 팀에 결단한 리더가 많으면 팀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내 팀에 결단한 리더, 그 전에 나는 결단한 리더인가? 나는 유니스티에서 성공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유니스티에서 아직도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거부터 점검해보는 그런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팀에 결단한 리더가 많으면요. 팀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 비즈니스 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결단을 했어요. 결단한다라는 것은 우선순위, 영순위가 유니스티입니다. 그리고 지금 20년 동안 영순위는 지금도 유니스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에도 결단한 리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한 리더 성공하고 싶으시다라면 첫 번째 여러분들부터 먼저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 타이밍에 멤버십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2023년 여러분들 계획 세우셨습니까? 지금 유니티 엄청난 타이밍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전고점을 찍었습니다. 2023년도가 되면 저 살짝 겁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비즈니스 아직도 이제 시장이 많은 것 같은데 요즘에 생각해 보면 시장이 점점 갈대밭이 타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저는 유탁그룹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그룹의 개인적인 꼴입니다. 20년, 2023년도 20명의 다이아몬드, 그리고 200명의 PCM, 그리고 1000명의 멤버십으로 2023년 12월에 저희 그룹에 랠리 세미나를 진행하고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외치던 리더십 트립 전세기 저희 그룹만 가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단을 했고 2024년도에 어떠한 목표를 설정을 하셨습니까? 그 목표 설정한 걸 갖고 여러분들의 업라인하고 심도 있게 상담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방향을 정해진다라면 그 다음에는 집중과 몰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 슬렁슬렁 성공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유니티 할 거 없습니다. 자가 소비만 하는 것이 유니티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성공은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은 그 무엇보다도 성공의 8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유탑 시스템 안에 많은 성공한 리더들이 있으십니다. 많은 성공한 리더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뛸 준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저께 이순영 대표님이 사이판에서 가족과 함께 골프 친다고 이렇게 이제 카톡 오셨는데 사실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저 또한 그 앞에 가신 선배의 길을 고스란히 따라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함께 2023년 한번 뜨겁게 뛰어서 유탑 전체 최고, 전 세계 최고 그룹으로 함께 성장하길 바라면서 오늘 저의 부족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